안녕하세요. 수학의 2의 2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적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변수 함수, 삼변수 함수의 적분, 중적분이라고 합니다. Iterated integral 이렇게 보는데 이중적분부터 저희는 하겠고 이중적분을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중적분에서는 우리가 이중적분의 의미도 알아보겠고 이중적분의 정의도 알아보겠고 푸피니 정리, 얘는 바로 그냥 뭐랄까 이중적분, 중적분, 이중적분 방법이에요. 계산 방법 이걸 하겠습니다. 자, 이중적분을 보기 전에 우리는 계속 뭐랄까 일변수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개념을 연결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복습을 조금 하면서 인트로덕션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자, 이중적분. 우리는 실함수에 이 복습이라는 것은 실함수 하는 겁니다. 실함수에서의 정적분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은 실함수 f 어떤 구간에서 R로 가는 실함수에서 실함수가 있어요. 이게 AB예요. 그 곡선으로 이루어진 어떤 도형의 평면에서의 도형의 면적을 내는 게 적분의 우리 정적분에서 실함수의 정적분에서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평면에서의 도형에서 면적을 내는 가장 기본 단위는 직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직각이 이렇게 있으면 밑변의 넓이 A, 높이 B 있으면 A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게 우리는 기본 도형 직사각형을 우리가 면적 낼 수 있죠. 근데 변이 곡선으로 둘러싸였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거죠. 그 곡선은 함수의 그래프로 곡선의 일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주된 우리의 아이디어여서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정의역을 이렇게 나누고 기본 도형으로 얘를 근사시키면서 극한을 보내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항상 곡면의 일부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그리고 정의역을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개의 직사각형의 합으로서 우리는 이 면적은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n개의 합으로서 나타내는 거죠. 자, 어떻게 했냐면 정의역에서 우리 면적을 하려면 정의역에서 자, 정적분을 하기 위한 실함수의 조건은 여기가 닫힌 폐구간이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정적분의 가장 중요한 함수에 이게 닫힌 유개인 구간이에요. 유개이고 닫힌 구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고 F도 우리는 거의 만약 연속은 아니지만 끊어진 점이 몇 개 없는 아주 좋은 함수여야지 적분이 가능합니다. 연속인 함수는 무조건 적분이 가능하고 유한계에서 끊어진 적분도 적분이 가능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연속이라고 한 상태에서 지금 정의역을 분할을 하고 직사각형으로 근사시키려고 합니다. 정의역을 이렇게 분할해서 n개로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꼭 똑같이 않아도 돼요. n분의 1로 자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 요 하나의 분할을 보고 거기에서 가장 작은 직사각형 높이 함수값을 우리는 small nk 그 다음은 가장 높은 직사각형을 large nk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 임의의 한 점, 여기 임의의 한 점을 TK로 놓고 그러면은 여기는 항상 이런 관계가 있죠. 우리는 밑변은 정의역이 밑변이고요. 여기 밑변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 높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곱하기 작은 거, 그쵸?
이렇게 곱하기 작은 거, 작은 직사각형의 합, 큰 직사각형의 m개의 합, 그 다음에 그 중간의 m개의 합,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속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밑변,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합의 극한, 합의 극한. 계속.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이 밑변이 바로 요게 밑변, 그 다음에 높이, 그쵸, xp, 그 다음에 합의 극한, 이렇게 놓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dx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쓰는 것은 x의 구간이에요. 요 x의 구간, x의 범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x 이꼴 b, x 이꼴 a에서 x 이꼴 b까지 이렇게 쓰는 거 기호예요. 그래서 a에서 b는 x의 범위를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의 함수가 들어오면서 이게 높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리만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중적분이라는 것은 공간에서의 어떤 입체의 최적을 하는데 입체의 가장 기본 도형은 직육면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변 A, 밑변이 이렇게 직사각형, 그 다음에 높이 있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밑변이죠. 그 다음에 이게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요. 밑면, 죄송합니다. 밑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밑면, 항상 밑면 곱하기 높이를 하는 것으로서 직사각형의 가장 기본 도형이고, 어떤 입체도 이런 직사각형으로서 우리는 근접시킨다. 잘게 잘라서. 그래서 근사한 값을 구하고 그것을 극한을 보내서 이렇게 그 입체의 부피를 내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아이디어는 저번 학기에 우리가 정적분에서 얘기했듯이 아르키메데스 시절부터 있었던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극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미 것이 그러니까 18세기이기 때문에 18세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렇게 엄밀한 정의는 다듬어졌지만 아이디어는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면적과 최적은 항상 내고 싶었던 부분이죠. 그러면은 공간에서의 입체의 부피는, 자, 변이 이루는 면이요. 죄송합니다. 면이 복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한쪽이. 그러면은 이 면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로 이 공면을 갖다가요.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 즉 f는 이렇게 r에서 지수로, 제가요 r이라는 걸 영역으로 쓰고 싶어서 이번에는 지수를 이런 식으로 항상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수로 가는 이변수 함수가 되는 거죠.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예요. 이 초록색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f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f의 그래프와 정의역 사이에 이 입체의 최적을 구하는 게 우리는 이중적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직육면체는 어떤 거냐면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상수함수예요. 여기 밑면 R에서 상수함수예요. 항상 높이가 C. 그러면은 밑면에서의 직사각형이겠죠. 밑면이 이렇게 직사각형이라면 경이고 높이가 C라면은 아까와 같은 직육면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밑면의 넓이를 A라고 그런다면 A의 함수값. 이게 뭐죠? 함수값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적분의 정의를 이제 확실히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고
1차원에서 높이, 그리고 3차원의 최적은 밑면적 곱하기 높이예요. 밑면적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직육면체가 우리의 기본 도형이기 때문에, 자, 보면은 여기가 정의역이 항상 R2예요. R2. 그러면은 밑면적, 밑면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밑면을 이렇게, 정의역이 직사각형의 경우에 이렇게 나눈 거죠. 16개로 나눴죠? 그러면은 하나의 직사각형마다 높이를 이렇게 갖고 16개의 작은 직사각형의 합으로 직육면체의 부피를 내는 거죠. 이렇게 직육면체의 부피 16개를 합해서 근사적으로 입체의 부피하고 근사를 시키는 거라는 거죠. 16개가 아니고 뭐 3600개 뭐 극한을 보내면 거의 이게 부드러운 함수인 경우에 다가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와 정의역으로 둘러싸인 요거의 최적은 함수를 2차원, 그죠? 함수의 정의역이 2차원의 함수값이 높이에 해당되는 거고, 정의역을 직사각형으로 자르면 직육면체가 나와서 그거의 합으로 가겠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중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뭐랄까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직사각형인 경우입니다.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직사각형도 그러면은 X축을 우리는 N개 분할하는 거죠. 쪽쪽쪽쪽쪽 이렇게요. 그쵸? Y도 M개 분할하는 거죠. 쪽쪽쪽쪽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두 몇 개의 작은 직사각형이 나오냐면 n 곱하기 nm개의 작은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은 xi 빼기 1의 xi고 한쪽은 이렇게 그쵸? yj 마이너스 1에서 yj까지. 그래서 그 직사각형의 이 면적이 얘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요 안에서 하나의 점을 우리는 xi 스타, xj 스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면적을 하나의 작은 직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요. 밑면적, 요게 밑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작은 직사각형의 ij번째 작은 직육면체의 최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까 자른 거에서 여기선 중요한 게 밑면적이 이렇게 dx, dy예요. 얘를 만약에 등분을 한다면 어디서나 지금 면적이 똑같죠. 그쵸? 어디서나 똑같죠. 만약에 똑같다라면 dx가 그래서 이거 이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dx 이기 때문에 dx, d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이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암호 함수값 xi 스타 yj 스타의 함수값 밑면적 곱하기 높이 이게 작은 직사각형이고 요거를 지금 밑에가 직사각형이 몇 개요? nm개 있죠. nm개 있으니까 직육면체도 nm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쵸? dx, dy 이게 지금 i는 1에서 n까지 j는 1에서 m까지 nm개를 합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nm을 계속 이렇게 아주 잘게 잘라가서 하면은 우리는 요 부분이 da가 되고 요 da를 그래서 그냥 dx, dy를 하기도 해요. 이게 밑면적 x를 자르고 y를 잘라서 직사각형에 해당된다라는 xy
평면에서는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거죠. 밑면적. 자, 직사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함수값이 높이, 그쵸? 높이, 그쵸? 밑면적 높이, 그 다음에 합의 극한, 그거를 인티그레이션 두 개로. 두 개로, 이렇게 정의역의 변수가 두 개라고 해서 두 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더라. 자, 여러분은 이렇게 아셔야 돼요. 연속인 함수인데, 여기가 xi, xyj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조그만한 직사각형이고요. 여기에 어떤 함수값들로 xi, xyj 이런 식으로. 또한 틀림없이 여기는 중요한 것은 xi, yj가 요 작은 직사각형 안에 들어가야 돼요. xi-1의 xi, yj-1의 yj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의 합의 그 다음에 그것의 아주 얘를 세분한 극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인티그레이션 얘를 dx, dy, 밑면적, 함수, 인티그레이션 두 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계산하는 방법은 좀 나중에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입체가 다 밑면적이 꼭 직사각형이 아닐 때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밑면적이 임의의 유계이고 닫힌 영역일 때, 유계이고 닫힌 영역 자주 나오죠, 우리가? 닫힌 영역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밑면적이 직사각형일 때는 이렇게 밑에를 작은 직사각형으로 잘게 잘라서 한다. 자, 직육면체,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D의 일반형일 때에는, 그러면은 K를 하나 찾는 것, 직사각형을 하나 찾습니다. D를 이렇게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하나 찾고, 그런다라면 이 그래프의 함수를 하나 키워요. 어떻게, 직사각형으로. 얘는 어디에만 있어요? D 위에만 함수값이지만, 이렇게 직사각형을 키운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D 위에서는 F랑 똑같고, D 바깥에서는 0으로 준다라면, 요렇게. 그러니까, 이것의 최적과 이 최적은 똑같아요. 그쵸? 나머지는 0으로 놨으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에서 정의된 함수로서 이 최적과 이 최적은 같아요. 그래서 얘의 최적으로서 우리는, K 위에 F의 최적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직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그걸로 우리는 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한 번씩 적으네요. 이게 나중에. 자, 그래서 얘는 우리 요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직사각형에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저번 경우 1에서. 그래서 D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적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역에서는 계산을 하겠다 하는 거죠. 막 이상하게 꼬인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영역이면 1. 수직적 단순 영역. 어떤 거냐면, 평면에서 정의역이 이런 영역이면 좋겠다. 정의역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역인데 어떤 X축의 AB라는 구간에서 여기를 밑에 G1 함수, G2 함수 이런 식으로 생긴 영역이면 수직적 단순 영역, 이렇게 된 영역은 수평적 단순 영역 C와 D 사이에
h1 함수에서 h2 함수까지로 이렇게 된 거를 수평적 단순 영역. 그리고 이런 영역은 수직도 되고 수평도 돼요. 이렇게도 되고 얘는 이렇게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도 받고 저렇게도 되는 영역을 우리는 단순 영역. 단순 영역이 되게 좋습니다. 단순 영역일 때는 이렇게도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수직 영역, 단순 영역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단순 영역입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자, 1번 수직적 영역으로 보려면 파란색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점에서부터 요점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음에 얘는 수평적으로 봐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는 단순 영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거, 요 영역은 그냥 수직적 영역밖에 안 됩니다. 수평으로 하려면 잘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수직적 영역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죠. 자, 후비니 정리라는 것은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 배워요? 아니요. 요거는 우리는 일변수 함수일 때는 꼭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변수에서 미분을 하기 위해서 일변수로 하나 제한을 걸어갖고 편미분은 일변수 미분하듯이 했잖아요. 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수직적 단순 영역의 영역위라면 F가 이런 영역이라면 수직적 R이 이렇게 A, B 사이에서 G1X와 G2X 사이에 있는 수직적 단순 영역이라면 적분 가능하고, 얘를 어떻게 적분하냐면 사실은 이렇게 보세요. 이 R이라는 영역 위에 한 점마다 이렇게 벼가 자라 있다라고 보세요. 그럼 그 벼를 다 추수하려고 보면은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X를 세웁니다. 이렇게 X축에. 그러면 여기에 세워진 X라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라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축을 따라서 이렇게 다 걷어서 자기가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걷어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걷어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걷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걷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걷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걷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걷는 건 뭐냐면 무슨 축을 따라서 걷고 있어요? Y축 따라서 걷어요. Y축을 따라서 추수를 하는 거죠. 추수를 먼저 1차 우선. 그쵸? 그래서 Y축을 DY를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게 뭐? 잘 들어갔어? 걱정했다, 야. 금방 한 30분도 다 안 돼서 들어갔을 텐데. 뭐 좀 먹었어? 그래. 알았어. 오늘도 잘 자고, 내일 월요일이니까 잘, 학교 가. 자, 여기가 DY는 여기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DX 하면 여기 뭐라고? 여기다 뭐라고? X의 범위를 쓰는 거라 그랬죠? 자, 얘는 Y축을 따라서 접근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Y의 범위입니다. Y의 범위는 어떻게 쓰느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Y의 범위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Y는에서 Y는으로 가는 겁니다. 얘가 뭐예요? Y는 G1X에서, 요 X라는 사람은 여기서 G1X에서 Y는 여기까지,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는
G2x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G1x에서 G2x까지 fxy를 하는 거고, 얘는 y만의 함수로 보고 적분을 하겠다. x는 딱 고정된 거예요. x는 고정된 거예요. 고정된 사람이 딱 한 사람 서 있는 거죠. x마다 고정된 수예요. 그래서 뭐가 변해요? y축을 쭉 따라서 y만 변하는 걸로 y만을 함수를 일변수로 적분하는 것처럼 가고, 그러면 이걸 나중에 적분한 다음에 여기 x를 넣었으니까 다한 결과는 x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x의 함수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 하고 여기다가 요걸 해서 여기다 놨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놨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 여기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 그 다음 쭉 걷어야죠. x축을 따라서 a에서 b까지 걷었다. 이게 다예요. 다 걷은 거죠. 이렇게 논이 이렇게 수직적 단순 영역으로 생겼다라면 y축을 따라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x축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는 반복적분이라고 합니다. 중적분은 계산을 반복적분에 의해서 한다. 축을 따라서 반복적분한다. 이게 푸비니 정리예요. 자, 이번에는 수평적 단순 영역이라면 어떻게 하냐. 수평적 단순 영역 사이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R은 적분 가능하고, 그것은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는 X축을 따라서 먼저 가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 Y가요, 이렇게. Y가요, 이렇게 X를 축을 따라서 먼저. 그러면 여기는 X의 범위죠. 범위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X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x는 여기까지 이렇게 x는 뭐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쓰게 되는데 지금 이 수직적 단순 영역은 요 y라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x는 뭐죠? h1y에서 x는 여기 h2y까지 여기가 지금 h1y라고, 요 점에서는 여기가 h1y입니다. 여기는 함수가 지금 h2니까 요 점에서 h2y까지. 그래서 h1y에서 h2y까지 여기 있는 저기 벼들을 다 추수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고 여기다 넣고, 이렇게 추수해서 여기다 넣고, 이렇게 추수해서 여기다 넣고, 이렇게 추수해서 여기다 넣고, 이렇게 추수해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추수해서 여기다 놓으면 요거를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C에서 D까지 Y축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은 Y의 함수입니다. 왜냐면 결국은 Y를 대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Y의 축에 다 걷어서 갖고 있는 이 덩어리를 한 번에 쭈르륵 걷으면, C에서 D까지 걷으면 Y축을 따라서 걷으면 다 걷어진다라는 게 이거예요. 영역에 따라서 어떤 축을 따라서 먼저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 축을 먼저 하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쓸 것이냐, 수직적 단순 영역처럼 쓸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단순 영역이라면은 수평적으로도 쓸 수 있고 수직적으로도 쓸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먼저를 해도 값이 같더라가 푸비니 정리입니다. 얘를 하나 하고 하죠. 얘 직사각형입니다. 얘는 어떤 얘냐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2, 0, 2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겁니다. 이 영역은 수직적 단순 영역이기도 하고 수평적 단순 영역입니다. 그래서 둘 다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자, 요 영역 아래서 x제곱 y da입니다. 얘는 사실은 dx dy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직사각형 직교좌표계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자
뭘 먼저 하죠? y축을 따라서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서 어떻게 단순 영역이죠? 이게 y축을 따라서니까 y는 0, 그쵸? 얘는 y는 2, 그쵸? 이렇게니까 맨 먼저 어떻게 해요? y축을 따라서 x제곱 y를 한다, 그쵸? 이게 지금 우리가 수직적 단순 영역이니까 y축을 따라서 먼저 한다. 그래서 여기는 뭘 써야 돼요? y의 범위를 쓰게 됩니다. y를 따라서 y는 뭐에서? y는 뭐까지? 그러니까 요거예요.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y는 0에서 y는 2까지. 그래서 y는 0에서 y는 2까지.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라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걷어온 거를 x축을 따라서 이걸 먼저 하고, 한 값을 x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걷자 하는 거예요. 자, 얘는 1번하고 2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요렇게 먼저 써보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자, 이렇게 한번 수평으로 다시 수직으로 다시 써볼게요. 얘는 y, da는 푸비니 정리에서 수직적 단순 영역으로 0에서 2, x제곱 y, dy 하고,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하세요, 먼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dx 하고, 그쵸? 1.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2는 나중에 할 거고, 요 안에다가 1번 한 거를 쓰게 돼요. 얘는 y만의 함수예요. 여기는 이게 y만의 함수로 꼭 편미분을 y만의 함수 이렇게 하듯이 y만의 함수로 x는 이렇게 y를 갖다가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x제곱은 그냥 있고 y를 하면 2분의 y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뭘 넣어요? 0하고 2. 어디다 넣어요, 지금? y에다 넣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현재 우리는 y에다가 0하고 2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쓸게요. 마이너스 1에서 2에 여기에 x제곱은 있고 2분의 1도 있고 y에다가 4, 2의 제곱, 0의 제곱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dy, dx, 죄송합니다. 여기가 dx, 여기도 dx. 그러면 요한이 마이너스 1에 2에 여기가 2x제곱 dx. 지금 이렇게 한 것이 x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x에 대해서 하면 3분의 x 2x 3승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3분의 2에 8 빼기 1이고 얘는 9니까 3 곱하기 2 그래서 6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직적 단순 영역으로 보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문제를 얘는 요 아까 그린 요 직사각형은 마이너스 1, 2, 요 직사각형은 단순 영역이죠. 수직도 되고 수평도 되니까 이번에는 수평적으로 봐서 수평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렇게잖아요. 그쵸? 수평적으로 보고 하죠.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x축을 따라서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x축을 따라서 먼저 적분하는 거죠. 자, 얘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R에서 x제곱 y dA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걷고 그쵸? 어떻게? x제곱 y를 무슨 축을 따라서? x축을 따라서 먼저 걷어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뭘 하죠? x의 범위를 쓰죠. x의 범위는 어떻게?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얘는 x는 마이너스 1, x는 2라는 걸로 x의 범위니까 x는 에서 x는 뭐로 가는 거죠? 자, 어떻게 하죠? x는 마이너스 1에서 x는 2까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쵸? 요거를 하고, 이걸 한 상태에서 우리는 d 이렇게 다 여기서 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걷죠. 어떻게? y축을 따라서 0에서 2까지 걷는다. 이게 우리의 이렇게 추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한번 할게요. 0에서 2까지 dy 하고 이 네모박산을 잘 해볼까요? 자, 얘는 결국 x의 함수로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해라. 얘를 x의 함수로 봐라. 얘를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x의 함수로 보라. 함수로 여긴다. y는 상수다. 즉 y는 상수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자, 여기를 x의 함수로 보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3분의 1 x 3승 y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1과 2를 어디다가 넣게 돼요? 어디다가 넣어요? 여기다 넣어야죠. x에 대해서 적분한 거니까. 그러면 자, 우리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0에서 2까지 dy 나중에 할 거고, 요 네모박스 안에 파란 거 네모박스 안을 먼저 해볼까요? 자, 3분의 1 y고 x에다 넣으니까 8 빼기 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0에서 2의 dy고 얘는 9니까 3y가 됐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2분의 3 y 제곱이고 0에서 2니까 2분의 3에 4 빼기 0이 되고 6이 되겠습니다. 값이 나왔죠? 근데 영역을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의 요즘에 따라서 이렇게 수평적이라면 y축을 따라서 먼저 하고 걸줄로 x축을 따라서 하는 거고, 범위를 잘 써야 돼요. 범위를 진짜 잘 써야 됩니다. 예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내죠. 자, 이런 영역입니다. y는 x 빼기 1 빼기 x, y는 0, x는 빼기 2로 둘러싸인 영역 직사각형 RU에서 얘를 구하여라 하는 거죠. 얘도 수직이고 수평이에요. 자, 우리는 얘를 수직으로 여기고 해보죠. 수직으로 여긴다는 얘기는 y축 먼저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뭐와 뭐 사이에 있는지 보죠. 요거와 요거 사이에 얘는 뭐죠? y는 0. y축을 따라서 y는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얘가 y는 1 빼기 x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거죠. 어디든 y는 0에서 y는 1 빼기 x, y는 0에서 y는 1 빼기 x까지. 자, 그러면은 y축을 따라서 먼저 뭘요? 4 빼기 y를, 그 다음 y는 여기는 뭐예요? y의 범위, y는 초록색으로, 그쵸? y는 뭐에서? y는 요 빨간색까지 어떻게? y는 0에서
어디 서수? y는 0에서 y는 여기 요 식까지 1 빼기 x까지. 그래서 y는 0에서 y는 1 빼기 x까지. 요거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여기부터 쭉 다 했으면은 어디까지? 이렇게 다 쌓았어요. 이렇게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서 갖고 왔고 이렇게 다 걷었어요. 여기 쭉 서 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x축으로 걷어야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쭉 다 걷어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다시 이렇게 r 4 빼기 y의 da는 실질적으로 걷을 땐 이렇게 걷어라 하는 얘기죠. 자, 얘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dx하고 빨간색 상자안을 먼저 빨간색 상자안을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자, 얘는 y만의 함수로 봐라. 함수로 봐라. x는 상수야. 이렇게 편미분 하듯이. 그래서 얘를 y만의 함수로 보면은 4y 빼기 2분의 y 제곱이고 y 대신에 0, 1 빼기 x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전히 아직 빨간 상자안을 계산을 못했습니다. 빨간 상자안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4에 y 요 y에다가 얘를 넣는 거죠. 요 y에다가 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란 걸 할까요? 1 빼기 x를 넣고 빼기 0 한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에 뭘 한 거죠? 1 빼기 x의 제곱을 한 거죠. 자, 요거 빨간색 안을 계속 계산할까요? 빨간색 안 계속 계산합시다. 아직. 자, 4 빼기 4x 빼기 2분의 1 더하기 x 빼기 2분의 x제곱.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죠. 마이너스에서 1까지 2분의 7 빼기 3x 빼기 2분의 x제곱 dx. 자, 얘는 그냥 하죠. 계산 2분의 7x 2분의 3x제곱 6분의 x 3승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 1. 그래서 2분의 7에 1 빼기 2 빼기 2분의 3에 1 빼기 4 6분의 1에 6분의 1에 1 빼기 8 이렇게 되고요. 우리는 2분의 21 37이 21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분의 9 얘는 빼기 6분의 9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0 빼기 2분의 3 그래서 2분의 27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얘를 수평적으로 놓고 한번 수평적으로 한번 놓고 다시 해보죠. 수평적으로 놓는다는 얘기는 먼저 무슨 축을 따라서 먼저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x축을 따라서 적분해 먼저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r 4 빼기 y의 da는 자 어떻게 해요? 먼저 파란색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얘는 x축을 따라서 먼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수평적 영역은 이쪽은 무슨 x축을 따르니까 x는 빼기 2 그쵸? 그 다음에 얘는 x는 선생님 y는인데요. x는으로 고쳐요. 얘를 x는 1 빼기 y 이렇게 고치세요. x는 x축을 따라서 할 때는 x는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먼저 x는 x축을 따라서 먼저 그 다음에 여기가 4 빼기 y 하고요. 여기다가 지금 x의 범위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x의 범위는 x는에서 x는으로 여기가 x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x는 빼기 2에서 x는 1 빼기 y까지 빼기 2에서 1 빼기 y까지 이렇게 됐죠. 얘를 하고 그 다음은 뭘 하는 거죠? 이렇게 쭉 다 됐으면 여기서 다 걷었어요. 이렇게 쭉 다 걷었겠죠? 또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걷어야지. 어디서 어디까지 걷을까요? y축을 따라서 0에서 빼기 2면 얼마예요? 여기가 빼기 2면 3까지 그쵸? 0에서 3까지 이게 0이고 여기가 3이에요. 0에서 3까지 다 걷어야지. 다 걷은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자, 요거 계산을 한번 계속 할까요? 0에서 3까지 dy 하고 저 빨간 박스 안을 먼저 해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지만 조금 연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연습해 주시기 바래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얘를 x의 함수로 봐라. y는 상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4x 빼기 xy죠. 다 상수예요. 거기다가 x라는 빼기 2, 1 빼기 y니까 어디다 넣어야 돼요? x에다 넣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까지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에서 3까지 4에 어떻게 되죠? 1 빼기 y 여기서 넣는 거 그 다음에 빼기 2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y에 1 빼기 y 빼기 2 이렇게 돼서 이 빨간색 안을 계산한 겁니다. 여기가 초록불 그래서 여기가 dy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을 할까요? 0에서 3까지 여기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이 3 빼기 y 그쵸? 그래서 12 빼기 4y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3 빼기 y 그러니까 마이너스 3y 플러스 y 제곱 dy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0에서 3에 12 빼기 7y 플러스 y 제곱 dy 그래서 여기는 12y 빼기 2분의 7y 제곱 플러스 3분의 y 3승 해서 우리는 0에서 3까지 자 계산할게요. 12에 곱하기 3 빼기 2분의 7, 9, 63 더하기 3분의 27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 9, 36에서 18 빼기 2분의 63 2분의 36 빼기 63은 2분의 27 답이 같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영역 표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연습 부탁드립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연습을 조금 많이 하면서 저 한 주라도 더 연습하게 하려고 좀 무리하게 진도를 나갔습니다. 좀 잘 이해해 주시고 화가 나더라도 연습을 조금 더 하자는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